디지털 서비스입니다. 디지털 서비스가 양이 엄청 많아요. 근데 엄청 많기는 한데 핵심은 그거예요. 뭐냐면 클라우드, 가상화, 그 다음에 산업의 디지털 트윈, 그 다음에 모빌리티의 UAM, 어, 그 정도. 그게 산업 기능 안전. 이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제일 조금 추린다라고 하면 그 정도가 지금 핵심이고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공학보다 더 적어요, 사실. 거기에 보면 VR, AR 뭐 이런 것들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분위기를 타고 그런 것들이 확 시장에서 막 많이 떠들고 하면 그런 걸 봐야 돼요, 거기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돌아가고 있는 걸 봤을 때는 딱 그 정도를 기본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도 보면 분석한 거 보면 서비스 문제가 생각보다 적어요, 요즘에. 그 다음에 그 중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DB라든지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보안이라든지. 그래서 오히려 비중이 그쪽으로 많이 좀 늘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그러면 디지털 서비스 중에서 많이 나오는 건 뭐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 첫 번째는 클라우드입니다. 음. 클라우드의 중요성은 이제 뭐 다 아실 거예요. 예전보다 비중이 엄청 높아졌고, 이 클라우드를 이제 모르면 이제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를 보면 요런 문제들이 나와요. IaaS, PaaS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문제들이 보통 나오고, 그리고 전환, 얘 관리, 품질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직 그 깊이로 들어가면 문제 낼 게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한 100이라고 보면 한 위에 상위 한 5% 정도 내는 것 같아요, 지금. 클라우드 문제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요거는 어떤 형식으로도 내일 엄청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무리 클라우드라고 해도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온프레미스 그대로 가져온 게 클라우드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을 CSP에서 이제 구현을 해놓은 게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구조에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그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는 뭐 133회 뭐 이렇게 해서 쭉 매 회차 나옵니다. 매 회차 거의. 매 회차 이런 식으로 나오고 보통 나오는 것들이 요 위에 기본적인 내용이라든지 세부 기능은 요 정도 아니면 이제 전환 뭐 이런 것들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서비스 관리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음. 그리고 데브옵스 서비스 아키텍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공학이기는 한데 그래서 뭐 스케일 업, 스케일 아웃 이런 문제도 나왔고요. 보면 요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특징 구축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125회는 얘네들 서비스에 그냥 물어봤어요. 음. 그다음에 이거 VM 컨테이너 1교시형으로 이런 식으로도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가상화랑 컨테이너. 음. 그리고 이제 서비스 유형 이런 것들에 대한 거. 뭐 이거 보안 인증 이거는 보안에 가서 얘기를 좀 드릴 것 같은데. 음. 좀 그 정도입니다. 음. 쿠버네티스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왜 많이 나오냐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자고 하면 예전에는 뭐 워터풀에서 뭐 이렇게 해서 개발도 뭐 모놀로식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개발 패키징도 뭐 물리적인 측면에서 많이 고려가 됐던 거죠. 근데 이제 2000년 넘어가고 2023년 이렇게 뭐 최근까지 넘어오면서 이 개발 방법론도 에자일이나 뭐 이런 것들로 바뀌고 이제 구조 자체도 이렇게 바뀌고 이것도 컨테이너 가상화를 써서 컨테이너 뭐 이런 식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클라우드라는 기반에서 이렇게 노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변해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공공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는 이제 뭐 이 그냥 이제 자기 이제 공공에서 이제 구축을 하던 것들을 이제 점점 클라우드 전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030년대 때는 100%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공공의 포커싱 돼서 나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요 용어에 대한 내용은 어,
그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아직 안 나온 게 더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요 모든 그 공공의 클라우드 관련된 사업은 요 용어를 다 써서 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에 그러면 나오는 것들 중에서 뭘 조금 핵심적으로 잡아야 되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이거 진짜 많이 물어봐요. 디플로이먼트랑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이게 생각보다 요거 정확하게 조금 얘기를 안 해놓으면 좀 헷갈립니다. 이게 배포, 디플로이먼트 배포라든지 서비스 모델 이렇게 하면 요거를 물어보면 이거 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서비스 모델은 IaaS, PaaS 이런 XaaS라는 요 BAS도 있고 뭐 펑션 애저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렇게 붙는 것들이 서비스예요. 그래서 서비스 유형이랑 배포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요거를 구분해서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예. 생각보다 이게 그냥 뭐 이거 그냥 이렇게 적지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헷갈려요. 실제 적을 때 보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거 이거 첫 번째고요. 그리고 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세 개 이렇게 구분해서 쓰라는 게 많이 있어요. 제가 이게 목차잡기에 내기는 했는데 실제로 오늘 낼까 말까 하다가 안 냈는데 이거 쓰라고 하잖아요. 쓰기 힘듭니다. 쓰기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이게 개념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도대체 뭘 써야 되냐? 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문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뭘 써야 되냐 조금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IaaS를 설명하시오. PaaS를 설명하시오. SaaS를 설명하시오. SaaS를 설명하시오. 이렇게인데 그러면 이거를 개념은 적는 건 알겠어. 그러면 구성은 뭐 어떻게 적지? 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네. 기술은 뭘 적지를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특징에 맞는 것들에 대한 콘텐츠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거의 특징, 구축 방법, 이런 내용들이 문제에 나왔다라고 하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잘 체크를 하고 좀 가지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그래서 대부분 뭐 우리 서브노트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요 유형 구분하는 거랑 요거 각각에 대해서 정확하게 쓸 수 있냐 없냐를 먼저 조금 보시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음.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나왔던 오토 스케일링입니다. 이게 스케일 업, 스케일 아웃, 스케일 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게 오토 스케일링인 거죠. 오늘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렇게 안 나오고 이런 것들로 물어봤을 때는 내가 어떻게 적을 건지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줄어들어 늘어나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점수가 안 나옵니다. 이게 진짜 점수 안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얘랑 얘랑 이런 거 설명할 때 그냥 개념은 알겠는데 이거 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좀 얘기를 해주는 게 가장 좀 좋을 것 같아요. 어. 예,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이게 어떻게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업이 되냐, 어떤 과정에서 아웃이 되냐, 뭐 이런 것들로 조금 얘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전환입니다. 전환. 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지금 여기 네이티브로 전환이잖아요. 전환. 그래서 이 전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전환의 이유는 뭐 데이터가 증가하고 비용 효율적이고 유연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환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전환에 기본적으로는 이 서브노트 돼 있거든요. 이거는 계획 수립이라든지 환경 구성하고 마이그레이션하고 이제 확인 검증하고 전환하고 이제 안정화 최적화하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좀 나오면 좀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좀 적어주세요. 이게 어느 가이드에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보통 이 절차를 적으라고 하면 요 정도로 끝내요. 근데 이제 한 뎁스 더 들어가서 뭐 절차에 대한 물은 나오면 이런 것도 조금 더 적어주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는 없지만 서브노트에 있을 거예요. 선정 기준이라든지 뭐 고려사항 뭐 이런 것도 더 잘 물어보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전환에 대해서는 절차, 그 다음에 이제 선정 기준이라든지 고려사항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해서 가지고 계시면 이런 거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명확해요. 클라우드 전환인데 그러면 전환을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고 그래서 뭐 그 전환하는데 뭐가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는지가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으로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환 부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스택이 있는데 얘가 문제 거의 안 나왔어요. 예전에 나왔거든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들고 왔냐라고 하면 이 오픈스택이 이제는 예전에는 이제 CSP에서 거의 자기들이 만든 걸로 썼어요. 쓰다가 그때도 이제 오픈스택이라는 거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픈소스예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이제 서비스 이제 CS 패드를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기업들이 다 오픈스택 기반으로 가겠어라는 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많이 쓰입니다, 지금. 음. 그래서 지금은 이게 뭐 문제에서는 아마 110회 잠깐만요. 여기 111회 막 이럴 때 나왔거든요. 지금 119회 이럴 때 나왔어요. 이게 다시 오픈스택 이렇게 해서 지금 시점에서 다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스택이라는 게 요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가 보면 노바, 신더 뭐 요런 이거 서비스 네임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 그거랑 똑같아요. 이게 AWS 보면 이거 EC2 뭐 이런 거랑 비슷하거든요. 블록 스토리지 뭐 이런 거랑 뭐 오브젝트 스토리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 뭐 S3 뭐 이런 것들이랑 다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만 틀려요. 그래서 거의 똑같은 구조에서 똑같은 서비스를 하는데 각 CSP마다 구현한 것도 이름만 거의 다르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요런 만약에 오픈 스택이 나온다라고 하면 요런 용어로 조금 얘기를 해줘야 돼요. 노바, 실린더, 뭐 이렇게 뭐지, 호리전, 뭐 키스톤, 뭐 요런 내용, 요런 키워드로 조금 서비스를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클라우드의 기본 구조예요. 음. 그래서 요런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요런 서비스로 얘기를 하시면 좋고요. 실제로 여기에 그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서비스에 요 정도로만 나와 있네요. 이게 조금 이제 작정하고 낸다라고 하면 노바 이런 식으로 해서 1교시 영어 그냥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이제 쓰겠죠. 이게 그래서 어떤 한 업체의 서비스를 그렇게 문제 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범용적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서비스 자체의 이름으로 그냥 시험에 툭 던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서비노트에 몇 개 있을 거예요. 그 정도는 일단은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픈소스 요것도 조금 가지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크게 클라우드 공부할 때는 그 우리 서브노트에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서 요 부분들만 먼저 조금 챙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 부분 딱 네 개, 네 개. 딱 네 부분 정도만 잘 챙기셔도 거의 뭐 어떤 문제가 나와도 좀 많이 조금 크게는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서비스에 대한 뭐 관리를 어떤 매트릭스로 할 건지 뭐 SLA에 대해서 물어보든지 뭐 이런 것들로 물어보면 그거는 사실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서 좀 공부를 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크게는 요 정도의 범위에서 조금 이해를 하셔라. 그리고 요거 됐으면 이제 문제 보시면서 이제 세부적으로 뭐 나왔는지를 보시면서 조금 더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가상화랑 컴퓨팅 내용이에요. 음, 가상화는 뭐 서버 가상화가 거의 가장 뭐 많이 나오고 그 중에서 이제 VMware랑 컨테이너 도커, 하이퍼바이저, 도커랑 하이퍼바이저, 뭐 이런 것들 물어보고 뭐 그 정도입니다. 가상화는. 그래서
얘 가상화는 그 정도로 좀 나오고 뭐 쿠버네티스 최근에 막 나왔고 그래서 좀 그 정도로 나올 것 같고 도커섬 예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일단 나올 것 같고 컴퓨팅도 우리 뭐 어떤 컴퓨팅 엄청 나오는데 그중에서 포그, 엣지 뭐 최근에는 앰비언트 컴퓨팅 뭐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여기서 물어봐요. 최근에는 그 뭐지 우리 서버에 그 그게 나오기는 했는데 응. 그래도 많이 물어보는 게 엣지랑 포고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예. 그래서 뭐 요 정도 일단은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요 정도 먼저 좀 가지고 가서 공부를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음. 그래서 가상화가 그러면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이게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게 클라우드예요. 클라우드에 야 아시겠지만 여기 서버가 이제 데이터 센터에 이제 서버 요 하나하나를 이제 이런 식으로 리전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게 아키텍처거든요. 어떤 서비스 하나에 대한 아키텍처인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서버의 요 자원이랑 여기에 있는 요 서버의 요 자원이랑 사실 데이터 센터가 완전 다른 데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여기는 서울 리전이고 하나는 여기는 뭐 도쿄 리전이다. 라고 하면 얘네는 근데 거기 있는 하나하나 자원을 묶어서 하나의 서비스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이제 가상화를 써서 그렇게 만듭니다. 예. 그렇게 만들고 얘를 묶어가지고 여기에 뭐 CDN이나 이런 걸로 묶어가지고 이제 로드 발렌싱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리전, 요 VPC 이렇게 만드는 거랑 여기 각 리전에서 이렇게 해서 다른 자원을 끌어와서 하나의 서비스로 만드는 이런 것들이 사실 가상화의 기본 그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구분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쓰려고 이렇게 가상화 요 기술들을 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AI 아까 전에도 나온 것처럼 엣지 AI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용 효율이라든지 저지연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서비스 품질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상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얘네 두 개고 여기서 한 뎁스 더 들어가서 비교한다라고 하면 하이퍼바이드랑 도커 그렇게 비교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하이퍼바이드랑 도커 요거 두 개 비교하는 거나 가상 머신이랑 컨테이너 비교하는 거나 요렇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응.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이거예요. 사실 논리적 물리적이 아니라 논리적 요런 그래서 정의에 요런 용어들이 들어가면 좀 좋아요. 논리적으로 물리적인 거를 논리적으로 통합하거나 이 하나로 묶여 있는 거 논리적으로 분할해서 사용을 한다. 요게 가상화의 큰 개념, 그 철학이자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요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 VM이랑 컨테이너, 그다음에 하이퍼바이저랑 도커, 그다음에 각각의 하이퍼바이저에 보면 타입 1, 타입 2 또 있죠. 베어메탈이라든지 뭐 그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거랑 그리고 도커에도 보면 세부적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 거 그런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조금 깊이 조금 보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테이너의 기본적인 이제 LXC 뭐 이런 기술까지 조금 여기서 가지고 갈 거는 한 그 정도예요, 사실.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요 그 외에 이제 뭐 쿠버네티스나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나오기는 하는데 제일 다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은 거기서 많이 물어봅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좀 가지고 가시면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우리 서브노트에는 이거 쭉 나와 있어서 엄청 많잖아요. 뭐 정가상하, 방가상하에서 막 이것저것 막 덕지덕지 막 많이 붙어 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예. 가상머신, 컨테이너, 하이퍼바이저, 도커. 요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고 거기에 이제 두 개를 비교하는 거. 요 정도까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딱 그 정도만 좀 잘 준비를 하시면 돼요. 어. 그다음에 이제 포구 컴퓨팅이랑 컴퓨팅에서 엣지 컴퓨팅 요거 많이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거 볼 때마다 헷갈리지 않으세요? 그쵸? 이거 볼 때마다 헷갈리는데 사실 이 엣지 컴퓨팅은 여기에 이제
클라우드가 있으면 요 디바이스 각 단에 이렇게 해서 붙어서 이렇게 해서 연계 처리하는 게 엣지 컴퓨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근데 이제 포그 컴퓨팅은 여기에 하나 노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얘에서 한번 걸러 가지고 이렇게 또 전달을 한다라는 게 포그 컴퓨팅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엣지 컴퓨팅은 거의 진짜 온 디바이스 AI 뭐 이런 건 나온 것처럼 그 디바이스 자체까지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처리하는 게 엣지 컴퓨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 그 위에 하나의 뭐 노드 얘가 이제 여기서 트래픽을 주면 얘 호구 노드에서 또 하는 역할이 있겠죠. 나눠주는 역할도 할 수 있고 좀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제 포구 컴퓨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논란은 뭐 매기수마다 이거 문제 내면 이게 그게 맞냐 아니냐 뭐 이 논란이 매기수마다 나오는 문제기는 한데 요거 잘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해설지도 다양하게 아마 풀이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 보시고 기술적으로 이제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정리를 해두시면 얘는 또 다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최근에도 뉴스 기사에 엣지 컴퓨팅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문제들이 컴시행에 많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정보 관리에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그동안 많이 나왔던 게 컴퓨팅 중에서 앰비언트 컴퓨팅이 제일 반복적으로 좀 많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조금 2교시형으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너무 1교시형으로만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얘도 조금 보셨으면 합니다. 예, 여기 한 노드가 더 있는 거죠. 얘 그래서 노드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엣지고요. 다이렉트로. 근데 이제 포구가 여기 한 노드가 더 있으면 얘가 요렇게 가면서 만약에 얘는 여기서 트래픽이 가면 바로 직방으로 이렇게밖에 못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딱 갔어. 근데 얘는 다이렉트로 안 가니까 여기에 한번 거치는데 그러면 여기서 역할은 뭐냐? 요 중에서 제일 비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보내주겠죠, 트래픽을. 뭐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노드 밸런싱에 대한 그런 역할도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두 개 다 철학은 같아요. 빨리 이제 지연 없이 막 가게 해준다라는 역할인데,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만약에 얘는 트래픽이 많고 얘가 트래픽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얘가 뭐 여기 가는 역할은 하겠지만 요쯤에 왔을 때는 또 이게 안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요게 무조건 좋다, 요게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얘가 좋을 수도 있고 얘가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 두 개의 개념을 두고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조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퓨팅은 일단은 얘 두 개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우리 컴퓨팅의 종류도 엄청 많은데 그중에서 요것들을 먼저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래서 가상화를 넘어가고 나면 이제 웹 서비스가 나와요. 얘는 사실 예전에 조금 많이 나왔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근데 보면 또 이게 웹 서비스가 예전에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또 나올까라고 하는데 이게 뭐 128회나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보면 클라우드나 이런 거의 근간은 또 웹 서비스예요. 또 그거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가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문제를 잘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 얘는 사실 구조보다는 API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네, API. 그래서 최근에도 뭐 API 관련해서 오픈 API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요것들은 조금 잘 챙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이것들이 웹 서비스 왜 많이 나오냐라고 하면 쇼핑몰 구조거든요. 결국은 여기 웹 서버 놔두고 뭐 이 서버 구성하고 이런 식으로 웹 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클라우드로 이런 식으로 다시 요렇게 진짜 실제로 이렇게 그리거든요. 아키텍처를. 어 요렇게 그려서 서비스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가
완전 웹 서비스 따로, 클라우드 따로가 아니라 웹 서비스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해서 구축을 해서 나가는 게 이런 배경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좀 말씀드리면 이 웹 서비스 중에서 가장 조금 난이도 있고 좀 그게 트래픽이 제일 많은 게 어떻게 보면 저기 뭐지 쇼핑몰입니다. 쇼핑몰. 이커머스. 거기가 트래픽이 제일 많아요. 어. 그래서 그쪽을 조금 많이 조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 웹 서비스 중에서는. 예. 그래서 좀 그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웹 서비스도 나오려고 하면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중에서는 이제 뭐 API 게이트웨이 여기도 있죠. API 게이트웨이. API에 관련된 부분, 이 많이 나온다라고 조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이나 뭐 이런 데 보면 API 붙어 있는 거는 다 보세요. 뭔가 API라고 용어가 나온다. 그런 건 유심히 보세요. 그거를 어떻게 또 다른 형식으로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웹 서비스에서는 그냥 뭘 봐야 되냐? 이 정도 좀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이제 SOAP이랑 WSDL이랑 UDDI 이런 기술 표준을 써서 이제 하는 서비스다라고 좀 보는데 이제 UDDI 같은 경우에는 레지스터 역할을 하는 거고요. WSDL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준 기술, 표준 언어 이런 걸로 보시면 되고 수업은 이제 프로토콜이죠. 음.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것들은 XML이나 JSON 써서 한다라고 조금 보시면 돼요. 크게. 그래서 웹 서비스라고 해서 문제가 났다. 그래서 기술 요소를 써야 된다. 그러면 이거 쓰세요. 이거 무조건 요거 5개 정도는 쓰면 돼요. 이 5개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웹 서비스라고 해서 키워드가 1교시형으로 들어갈 때 5G, AI 이런 거 넣지 마시고요. 이런 거 적어 달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키워드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객이 맨 처음에 웹 서비스 접근할 때는 속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여기 레지스터 한번 이제 여기 조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회를 해서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요 웹 서비스에 대한 그 용어 정의를 한번 돌아가고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사이트에 최종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호출하는 요런 형식으로 움직여서 이제 고객한테 그 정보를 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얘네가 역할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요런 키워드들을 적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웹 서비스랑 관련된 어떤 토픽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이런 거 그냥 쓰면 돼요,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못 들고 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많이 적어 달라. 그리고 제이슨 같은 이런 것들은 사실 대부분 다 쓰거든요. 대부분.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적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API. 음. 사실 API 그림은 이거 그림을 가져오기는 했는데 이것도 사실 제 마음에 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API 자체를 물어봤는데 이거는 사실 이 전체적으로 API의 구조를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쓴다라고 해서 여기가 API거든요. 이 사실 이런 그림 옳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게 그림이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 가져오기는 했는데, 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쓸 때 여기 API 연결해서 요즘에 웬만하면 그 서비스 연계는 다 API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 그림은 좀 좀 다른 거 있으면 다른 거 써주세요. 뭐, 그건 맞기는 하죠. 좀 얘를 확대해서 뭔가 그냥 이렇게 크게 해서 안에 구조가 있으면 그 구조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그런 게 있으면 예, 그걸 찾아야 되는데 없으면 이렇게라도 그리세요. 어, 일단은. 그래서 API에 대해서 뭔가 나오면 요런 키워드로 적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얘도 REST, BOS, 뭐 SSL, STSL 뭐 요런 키워드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API 비슷한 문제가 나왔다. 뭔가 연계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이런 키워드로 얘기를 하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보안은 OS 많이 쓰고 SSL, TSL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언어에 관한 거는 JSON이나 XML 제일 많이 쓰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키워드를 조금 잘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은 API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다. 최근에는. 그렇게 조금 보실 수 있고, 그러면 만약에 웹 서비스랑 API를 묻는데, 뭐, 웹 서비스 전반적으로 조금 얘기를 하는 것들이다. 그러면 이런 키워드도 같이 노출을 해준다. 요 정도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요 키워드들 다 써먹으세요. 다 써먹으세요. 예. 생각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이거를 여기에 써야 되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겠죠. 그냥 막 쓰세요, 막. 막 써보고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고치면 되죠. 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쪽으로 가볼게요. 산업은 크게는 사실 스마트 시리즈랑 뭐 스마트 시리즈 대부분이에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뭐 스마트 뭐 병원 뭐 엄청 많죠. 의료 있고 많은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디지털 트윈이랑 스마트 팩토리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디지털 트윈은 특히 많이 나오는데 얘는 면접에서도 잘 물어보고요. 얘는 문제에서도 잘 나오고요. 스마트 팩토리가 어떤 형식으로 문제가 나왔는지 스마트 팩토리래. 그 디지털 트윈이 어떤 형식으로 문제가 나왔는지를 다 보세요. 보면 개념도 물어보고요. 역할도 물어보고 모델링에 대해서 뭐 구축 기술, 적용, 고려사항 뭐 물어볼 건 다 물어봤어요. 근데도 똑같이 또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음. 요즘 최근의 문제는 이제 낼 거는 다 내니까 이렇게 돼요. 제조를 위한 디지털 트윈의 기술의 개념 이렇게 내요. 이거 한숨이 음. 이게 제조 디지털 트윈의 프레임워크. 뭐 이거는 사실 요런 그 가이드가 있어서 만약에 요렇게 나오면 요거에 대해서 적기는 해야 되지만 지금은 요 정도까지 문제가 디지털 트윈이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1교시형으로 지금 125의 컴시형에 보면 스마트 공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1교시형으로 그냥 담백하게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예전 문제로 좀 회귀해서 낸다라고 하면 그냥 오늘 문제처럼 디지털 트윈 그렇게 낼 수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디지털 트윈 그렇게 내서 다 잘 쓰셨나요? 음. 그래서 디지털 트윈 좀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시리즈 중에서 여기에 스마트 양식장 뭐 이렇게도 있어요. 스마트 양식장 이런 것도 있고 뭐 한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스마트 팩토리예요, 사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스마트 팩토리도 문제 나올 만큼 다 나왔다. 라고 하는데도 얘가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얘 스마트 팩토리도 좀 유념이 좀 보셨으면 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 MES, 뭐 CPS 특히 예. 어,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챙겨 주셨으면 하고요. 여기에 보면 스마트 시티 117에 스마트 시티 118에 스마트 그리드 뭐 의료도 뭐 나오고 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적으실 거예요? 어떻게 적으실 거예요? 대략 여기 보면 핵심 키워드들은 있잖아요. 뭐 이제 의료라고 하면 뭐 의료에 대한 그런 키워드들이 있고 몇 개는 들어가는데 내가 잘 그런 거 몇 개 들어가고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의료 이런 용어들을 많이 붙여주세요. 그냥 있는 기술에 대해서도 앞에 의료 뭐 병원 뭐 이런 용어들 있잖아요. 그런 거 붙여주면 좀 냄새가 나거든요. 어. 이게 실제 제안서나 이런 거 쓸 때도 좀 약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좀 요런 분위기가 나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적어주시면 좀 좋으세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도 마찬가지. 이렇게 요소 기술 이렇게 적으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거의 적으면 다 비슷한 기술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접근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스마트 공장 팩토리스럽게 좀 적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조, 이제 공정 뭐 이런 용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조금 많이 조금 비슷하게 넣으면 어, 좀 그런 냄새가 납니다. 최근에 저번 6기였나? 6기 때 스마트 팜 얘기하면서 제가 디지털 허수아비 이런 거 적으라고 했거든요. 어, 예. 그런 거 적으면 확 눈에 띕니다. 예. 그런 용어, 그런 키워드들이 좀 중요해요. 있어요. 디지털 허수아비. 그게 신문에 있었어요. LG CNS에서 뭔가 스마트 팜 이렇게 해서 구성하면서 그 구성 요소에 있었어요. 어. 아, 진짜 이렇게 찾아보세요. 음. 없어도 만들면 돼요, 근데. 없어도. 음.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이게 그래서 우리 실제 있고 걸 떠나가지고 우리는 좀 시험 관점을 좀 보기는 해야 돼요. 우리가 합격하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많이 나오는 출제 배경이라고 보면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이 이제 스마트 산업에 이게 뭐 비단 여기에는 이제 CT에서 이렇게 쓰이는 거잖아요. 이거 팩토리 CT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디지털 트윈은 이제 다 적용해서 씁니다. 거의 쓴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디지털 트윈 기술은 계속 나올 것 같다라는 거고 그중에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제일 적용이 많이 돼서 음, 얘도 어떻게든 뭐 또 한 번씩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까지 제가 공부할 때 스마트 팩토리의 보안이 아직 문제 안 났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가 한참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번 최근에 차인데 한 130회 정도? 131회인가? 그때 보안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회귀해서 나중에 또 스마트 팩토리의 기술에 대해서 다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정도는 좀 준비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은 요런 거. 디지털 트윈은 요게 제가 가장 설명이 잘 되는 그 개념도인 것 같아요. 뭐냐면 현실에서 이제 수집을 하고 현실 가상 통합을 하고 디지털 모델링 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분석하고 피드백해서 이렇게 주는 거. 그래서 저희가 면접 볼 때도 물어봤어요.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아세요? 라고 물어봐서 저는 이 그림 생각해서 그냥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디지털 트윈은 이런 기술입니다. 라고 개념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얘는 현실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그래서 가져온 거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가상세계에서 분석해서 피드백 주는 이런 기술입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제 적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도 하나 잘 이해를 해놓으면 여기에 그냥 뿌리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같이 뿌리면 되고 얘기할 때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센서, 액추에이터, 뭐 컨트롤러, 뭐 그리고 3D 모델링 뭐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야 돼요. 가상공학 안에서 이렇게 분석하는 기법들이 이런 것들, 3D 모델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꼭 들어가고 VR, AR 이런 것도 키워드로 들어가면 좋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키워드들 좀 잘 챙겨 주시고 디지털 트윈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거 잘 적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도 요런 정도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밑에 뭐 IoT 여기는 이제 서비스 단 하고 여기에 이제 CPS를 여기에 노출해주고 그래서 이제 가상화를 통해서 여기서 해서 정보를 가지고 와서 가상화에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라고 보여주고 여기에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요거 꼭 들어가야 돼요. 요 CPS. 요 키워드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음. 그래서 요 정도로 요거는 세부 기술 요소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요거보다 한 뎁스 더 들어간 기술 요소들을 좀 적어 주셔야 돼요. 음.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랑 디지털 트윈 요 두 개는 산업 부분에서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볼게요.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어, 모빌리티, 자동차 모빌리티입니다. 예. 문제에서 보면, 문제에서 보면, 이상하게 많이 나오는 게 라이다가 많이 나와요. 라이다. 음. 라이다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자율주행이 사실 요즘에 조금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이 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자율주행 자체를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보다 좀 더 물어본다라고 하면 UAM 물어볼 것 같아요. UAM. UAM이 더 시장에서 많이 떠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런 토픽들, 이런 도메인들은 사실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들을 조금 문제가 나오고요. 이거 플러스 이제 교통 예전에 나올 때 CV2X 그가 한참 얘기가 나올 때 그게 시험에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요런 도메인들은 사실 그렇게 조금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다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UAM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교시험으로 아직 안 나왔고요. 컴시형이 한 번 나왔습니다. 컴시형이 UAM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개념 특성 EVTOL 그다음에 이제 KUAM 로드맵 뭐 이렇게 해서 통신 인프라 연계 방안 이렇게 나왔는데 요렇게 나왔다 컴시형에 나왔습니다. 요거 나오고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UAM이 이게 왜 전부 다 이렇게 됐는지 2025년에 초기 상용화를 한다고 그때 로드맵에 얘기를 했어요. 내년이에요, 내년. 내년에 UAM 떠다니는 소린데 될 것 같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여튼 상상이 안 가는데 뭐 여튼 내년입니다, 내년. 이렇다라고 하면 내년에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죠, 사실. 어. 그리고 이제 2626가 116K의 컴시흥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나온 것들 정보 관리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좀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율주행, 커넥티드 카, 뭐 이런 스마트 카, 뭐 이런 것들보다 오히려 UAM이라든지 뭐 2626이 뭐 좀 더 포커싱을 해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좀 그 정도가 좀 나올 수 있는 토픽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는. 물론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지만 12월 달 가서 또 이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에 대해서 또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임박하면 이런 거 나올 것 같아요라고 다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는 일단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2025년에 초기 상용화해서 2030년에 이제 하겠다. 이제 완전 상용화 하겠다라고 합니다. UAM을 타고 다니는, 음, 무서워서 타고 다니. 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하면 제도적인 거나 이제 사고 났을 때는 법규랑 뭐 이런 것들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초기 상용화는 이제 시험 삼아서 좀 하는 거고, 국내 업체들은 승인하고 가 30년이라고. 음. 로드맵에는 2025년으로 나오겠어 그래서 저도 이게 맞나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뭐 적혀 있으니까 이게 의지인 거죠. 우리나라가 좀 그런 거 있거든. 뭐냐면 L 그 5G 넘어갈 때도 그렇고 LTE 넘어갈 때도 있고 이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했다라는 거에 엄청 목숨을 걸어요. 예, 좀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UAM도 좀 같은 맥락인 것 같기는 합니다. 예. UH도 마찬가지. 방송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UHD 했다. 막 이런 걸로 조금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요거는 문제에서 나오면 어떻게 적어야 되냐? 요거는 팁이에요. 자율주행은 뭐 다양하게 나올 건데 이게 문제 적을 때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지, 판단, 제어. 요렇게 좀 생각을 해서 인지 요런 거는 센서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인지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정보를 가지고 오면 이제 분석하고 얘가 어떤지를 봐야 되잖아요. CPU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ECU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판단. 그다음에 제어. 그러면 이제 요거에 따라서 이제 컨트롤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보면 사람이랑 똑같죠.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이제 움직이고 똑같고 그러면 이거는 또 어디에 또 적용하면 될까요? 이게 어디에 적용하면 될까요? 임판제 이거 어디에 적용하면 될까요? CCTV요? 로봇에 적용하면 로봇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대부분 시스템이 다 이렇게 돌아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그건 좀 그래서 로봇이나 뭐 이런 것들 조금 어떤 기계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조금 할 때 요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대부분 기계에 다 들어맞아요. 이게 좀 요령인데 그래서 이런 거 기억 안 나면 그래서 뭐 차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오거나 뭐 어떤 기기에 대해서 나오면 대부분 맞잖아요. 데이터 가지고 오고 얘가 뭐 분석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고 뭐 이 다 이거라서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UAM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해설지에 나온 것처럼 요 정도는 조금 정리해서 조금 가지고 계세요. 언제 어떻게 UAM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고 제가 정보관리에서 나오면 무조건 첫 번째로 이거 먼저 물어볼 거예요. 개념이랑 기술 요소 무조건 물어봅니다. 무조건. 그리고 나서 플러스 알파로 이제 보안이나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거든요. 아니면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기술 요소 이런 것들은 무조건 이렇게 좀 적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오늘 한 개 문제 그렇게 냈잖아요. 그 두 개 물어보지 않고 하나씩 물어보면 사실 그거는 정의랑 키워드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개 물어봤을 때는 딱 거기에 토픽에 맞는 그 세부 키워드들 누가 더 많이 노출했느냐의 싸움이거든요. 3단락도 필요 없어요, 사실. 거기서 그냥 승부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1교시의 핵심은 사실 그 정의 두 줄이랑 그 이해 나의 중간에 키워드 거기에서 그냥 결판이 나요. 그림 잘 그리고 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예. 거기서 결판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정의 마무리랑 리드물이랑 뭐 이런 것들 계속 얘기 드리는 게 그 두 개가 명확하면 사실 점수 일단은 좀 인상이 좋게 들어갑니다. 그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게 한 개 한 개 준비하실 때 그런 키워드들 잘 준비를 해놓으면 나중에 비교 문제라든지 두 개 물어본 거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엄청 풍부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토픽 하나하나 보실 때 좀 키워드를 좀 정리를 그렇게 조금 해두시면 좀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 기능 안전. 123의 컴시응에 이렇게 나왔었고요. 61508 자체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118회, 114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얘가 그래서 최근에 저 찾아봤어요. 61508이라든지 뭐 26262라든지 뭐 이런 것들 표준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최근에도 많은 이제 회사나 이제 이 관련된 업체에서는 그 표준에 따라서 인증받고 뭐 이런 것들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61508 뭐에서 나오는 요 정도는 조금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보면 114회에 이렇게 나왔고 118회에 똑같은 문제가 이대로 나왔어요. 음,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어, 그래서 기출 문제를 많이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런 거 나왔을 때 하나 건지면 이거 대박이거든요, 사실. 어. 그리고 우리 그때도 보여드렸잖아요. 위험 관리에 그거 있잖아요. 그 네 가지 정성적 분석인가? 의사결정 나무랑 그 네 가지 분석하는 거. 그것도 똑같이 나오고 그거 또 있어요. 그 DB에서 보면 그 갱현 모연 그것도 엄청 문제 약간씩 바꿔가지고 엄청 자주 나오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적어줘야 돼요, 사실. 네. 그래서 요 61508에 요거는 실 오늘 냈던 거. 요거 또 어떻게 보면 이거 다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정보 관리에.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 보면 여기에도 보면 안전성 확보하겠다라고 해서 어떤 이 제안서에서 가져온 건데 여기 보면 2626이 실 C등급에 요구하는 안전 기술을 적용했다 막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고 이거 우리 업체는 이 정도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조금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번 주에 얘기한 그 소프트웨어에 보면 품질 표준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인증받는 것도 그게 같은 맥락이에요. CMMI 몇 등급을 우리는 했다라는 것도 사실 뭐 능력에 대한 검증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홍보하려고 하는 것도 좀 크거든요. 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61008에서는 실이고 2626에서는 아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준비를 좀 해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61508 같은 경우에는 요 프레임워크 오늘 대부분 요거 쓰셨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아, 62008에 대한 공부는 잘 하고 계셨구나. 그 생각은 했습니다. 예, 그 정도 뿌듯함은 있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문제를 잘 보고 적어야 된다. 예. 좀 그거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인 이 기능 안전 표준 보면 요 규격 요거에 좀 따라요. 그래서 61508은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 세부적으로 이제 2626이라든지 아니면 철도, 의료기기, 그다음에 원자력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은 우리 왜 서브노트에 보면 그 표 비교해 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상단에 한 5줄 정도 보면 그 정도만 비교해도 좀 딱 되거든요. 그 등급이나 뭐 요 정도 있는 정도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 깊이 하나하나 보는 거는 좀 의미는 없고요. 딱 비교표에 있는 한 그 5줄에 대해서 얘는 무슨 등급, 얘는 어떤 표준이고 뭐 이런 이 정도는 조금 알고 계시면 좀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요 딱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기능 안정까지. 그래서 서비스가 이게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지금 뭐 보면 좋기는 한데 사실 그게 물론 기본 문제, 기본 뭐 스마트 컨트랙트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좋겠긴 한데 그게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안 나올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는 딱 요 정도 서비스에서 추린다고 하면 요 정도. 만약에 제가 그 예전에 한참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VR, AR 뭐 이거 한 우리 코로나 때 그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나왔다라고 하면 그거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지금 메타버스도 없어지지는 않고 쓰기는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우리 시험 관점에서 보면 좀 많이 조금 이제 이 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들보다는 지금은 AI 클라우드 이쪽을 많이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그래서 그 한창 그거 붐 일어날 때 NFT랑 메타버스랑 이런 것들 있을 때는 제가 그거 엄청 강조해 드렸어요. 그거 나온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문제 엄청 많이 뽑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요 AI랑 요 클라우드를 많이 보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서비스는 요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에서 깊이 있는 거 보시고, 모의고사나 이런 데에서 뭔가 서비스 문제인데 또 새로운 것들이 뭔가 나왔다?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돼요.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일단은 마치고요.